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오늘 종목을 좀, 종목 분석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지 않다 보니까, 종일, 많은 회원님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물어보셔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분석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낫겠다 하고, 아까 급히 이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그렇죠. 내일 정도는 좀 큰 폭의 상승이 이제 되돌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해서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제 머릿속에 어지간한 업종들은 거의 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흐름이 갭상승 쫙 뛰었다가 장중에 가라앉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종가보다 한 10%가 오른 채 내일 마무리를 하더라도 시초가에 뭐 한 7, 8% 정도 올랐다가 장중에 17, 8%를 빼고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하면 어제보단 10% 올랐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개인들은 고민이죠. 뭐 제가 극단적으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 출발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한 4, 5% 정도 갭상승을 한 채 출발을 해도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아마 내일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보다는 상승으로 전환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더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뭐 지난 금요일 날 매수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또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저와 함께 이제 뭐 반도체나 로봇 이쪽을 많이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던 그런 종목이 있다고 이제 글도 써드리고 남겨드렸는데, 그 종목을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까 싶기는 한데, 내일 이제 어떻게 아침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저도 고민됩니다.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오늘 올려드렸구나. 오늘 올려드렸던 이제 코스피 7, 코스닥 7 해서 14종목도 사실 그 종목 중에 뭘 살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이제 하고, 뭐 나름대로 분석도 하시고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지만, 뭐 2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드렸던 것하고 비교해 보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진짜 14종목이 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또 뭐 빠지거나 올라가더라도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입니다. 내일 우리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래 1등, 2등을 골라내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운이 좋아야죠. 그거는. 네, 그건 진짜 당장 뭐 보고 뭘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침 흐름 조금 보면 뭐 대충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점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청해주신 이 9종목을 지금 로보티즈, 셀트리온, 테스,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샘CNS 이렇게 9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9종목들에 우리가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 미국 증시의 조정, 우리 증시의 뭐 강한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한 1, 2주 동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쳤거나 다루지 않았었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 1, 2주 동안에 나왔던 공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 안 다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룰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가, 언제쯤 다시 매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이제 봐드렸다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어쨌든 뭐 저도 안 해드려도 되는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오늘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들을 그냥 마치 그 어떤 좀 공짜로 얻은 그런 그 기회 뭐 이런 거니까 잘 좀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한 1, 2주 동안에 나왔던 이 실적과 관련된 공시들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1월 28일 날 나왔던 공시를 보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이거 되게 중요한 실적 시즌에 나오는 중요한 공시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이 30% 이상 변동이 생기거나 대형주들, 대기업 법인은 15% 이상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29억 원이었는데 플러스 33억 원으로 돌아섰고요.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300억에서 90억 원 정도로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매출액 증가의 이유는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주력 제품, 액추에이터 등의 북미 및 해외 시장 수출이 늘었다. 또 전방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판매 호조로 외형이 성장했다.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중국 등 해외 업체 경쟁도 치열해졌다라고 변동 원인을 써놨고요. 손익구조 개선,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시장과 영업의 방향성이 구체화됨에 따라 전시, 홍보 등의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저절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이런 등의 이유를 내놨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하나같이들. 예.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초대 원년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날 팔았지만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열혈 팬입니다. 기관이 크게 많이 사고 있는데 80만 주 넘게 사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금융투자가 있고요.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들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다. 한 달 전 23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7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아마 곧바로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30만 원을 돌파하거나 노크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W자를 제가 그려놨는데 바닥이 60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60일선까지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일인데 어디까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바로 뭐 예상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이렇게 크게 흘러내려온 애들은 하나의 이제 그 다음 저항선 정도까지 올려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60일선까지 밀려 내려왔었지만 21선이 28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7만 6,500원까지 거의 21선까지 회복해 왔죠. 그 위에 있는 3일선 29만 4,500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 3일선 지금 현재 자리, 5일선은 멀어요. 30만 3,400원이거든요. 9.73%가 올라야 되는데 글쎄요. 뭐 5일선까지 단숨에 회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는 그 다음번 저항선들 제가 5일선 깨질 때 얼마 파세요, 10일선 깨질 때 얼마 파세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올라갈 때도 하나씩 회복합니다. 지금 60일선에서 이제 20일선까지 거의 올라온 거고요. 20일선 다음은 10일선 정도인데 10일선보다는 3일선이 더 가깝고 5일선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30만 원 정도나 아니면 3일선이 있는 지금 현재 있는 29만 5천 원 이런 자리까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역시 셀트리온도 공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부분에 137.49%라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 증가 요인 보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견조한 글로벌 처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수익 신규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최대 매출액 기록을 깼어요. 그리고 이익이 증가한 요인은 합병 관련 영향이 해소됐고 고수익 제품군의 비중 확대 그리고 생산성 효율화에 따라 원가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매출 증가로 고정 판매 관리비 부담도 완화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이제 공시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내내 이어질 거예요. 올해는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가만히 안 놔두죠. 191만 주나 최근 한 달간 매수했고 금요일에도 매수했고 지난주 같이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진짜 어처구니 없이 빠지던 시장 전체가 폭락하던 장에서도 얘는 올랐어요.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동안에.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22만 원 제가 몇 번 이제 이번 목금토일 요 사이에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 22만 원이라고 하는 전 고점 지금 일봉상으로 볼 때 52주 신고가를 깨느냐 못 깨느냐가 계속 지금 걸려 있다. 그러면 22만 원에서 밀릴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내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텐데 얘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주봉상 지금 22만 원대니까 22만 3천 원 정도가 지금 어제 금요일 날 고점이 22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2만 2천 원에서 22만 3천 원 정도가 매물대 딱 저항선에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양봉을 만들면 24만 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고요. 음봉이 나오면 20만 7,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좀 밀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건 매물대가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일봉상으로 볼 때 21선 자리가 21만 2천 원, 5일선이 21만 3천 원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21만 뭐 4천 원이나 5천 원 음봉이 나올 경우 그런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양봉이 나오면 뭐 24만 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움직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테스입니다. 테스도 역시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들, 아주 건강한 종목들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50.3, 매출액이 46.3,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자, 변동 원인을 보니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전방 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자 업체 투자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뭐 아주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죠? 자, 수급 볼까요? 금요일 날 오히려 7.48%나 올랐어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하루 전날 5.57% 빠지면서 6만 5천 원대가 무너질 때 외국인은 벌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 매도를 했지만 전날보다 매도량을 크게 줄였고요.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올라올 만한 자리에 뭐 그러니까 수급의 모습이 보였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밑에 바로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대략 보면은 6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가격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6만 원짜리는 이제 1월 달에 초에 있었던 그 고점 부근 저항선 부근이었고 거기서 일단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는 0.47% 하락 출발을 했지만 또 장중에 5.9%까지 급락했지만 결국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것은 뭘까? 이제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사실은 1월 30일에 있었던 7만 종가 기준으로 72,500원이 이제 이 종목의 52주 신고가가 되는 건데 여기를 깨고 아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이 로보티즈하고 셀트리온은 상승 출발을 해도 추매해도 되냐?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출발할 때 추매를 하지 않으면 하락 출발할 때 추매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상승 출발한 뒤에 좀 힘들게 막 털어내는 그런 흐름, 변동성이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저는 내일은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다. 특히 오전장에서 그렇게 전 생각하고요. 뭐 테스는 별 말씀이 없으셨구나. 네, 그래서 테스는 신고가 쓰느냐 이거에 어떤 관심이 집중될 하루라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 볼게요. 네 번째 종목. 알테오젠은 영업이익이 274.8%. 네. 이게 뭐죠? 이거는 알테오젠은 매출액 변동이 아니라 저거네요. 그 실적, 영업 잠정 실적이 2월 2일 날 나온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거를 안 다뤄드렸으니까 274%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테오젠. 그러면 알테오젠은 저희가 없었나?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은 그게 없었네요. 그 변동 공시가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한 거예요. 274%.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일단 금요일에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크게 매수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중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의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뭐 6천여 주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자, 일봉을 보면은 알테오젠은 진짜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모멘텀이 깨진 것으로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481선을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 이거 금요일날 봤으면요. 481선이 35만 3천 원 정도인데, 35만 3,300원 정도인데, 그날 저가가 35만 2천 원이에요. 481선보다도 내려갔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불과 11월 중순에 56만 9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35만 원대까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종목은, 35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든 올려서 출발을 하든 지금 30만 원 3자 찍혀 있는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매출액이 137%, 영업이익도 32%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자, 그 이유를 밑에 보면 그래바디 B 기술 이전했다는 영업 수익 증가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은 2025년의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잡았다. 회계상에. 그래서 137. 얼마가 나온 건데요. 일라이릴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은 2026년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6년에 실적 모멘텀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누적 수익, 그러니까 누적 매매가 마이너스 80만 주 매도 우위인데, 이게 1월 30일 날 하루에 154만 주, 한 155만 주를 던져서 그래요. 이때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매수 우위로 보이죠. 네. 그리고 기관도 그날 80만 주 넘게 매도. 최근에 좀 팔고 있기는 하지만 18만 원 지금 깨졌지만 기관의 수급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ABL 바이오도 알테오젠처럼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선을 걸었는데 17만 4천 원, 대략 17만 한 5천 원 정도로, 이때 금요일날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17만 4,1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매물대 이 하단 쫙 이어보니까 17만 4,200원 이렇잖아요. 이 자리들이 11월 달에,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1월 중순에, 이번에 이 바닥을 찍고 나서는 언제나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반등을 벌써 보여줬죠. 17만 9,100원까지 올렸으니까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코스피 코스닥 내일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21선이 20만 아니죠. 3일선이구나. 위에 있는 게 5일선이 19만 2천 원. 그러면 대략 저는 7.45% 올리면은 5일선인데 60일선도 7.61% 대략 5일선과 60일선 만나는 한 7.5% 정도 위쪽까지를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 하루도 마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이제 어떤 위쪽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도 지금 되게 좋은 자리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공시가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33%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직전 사업 연도 대비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이익이 늘었다 이렇게 달려 있고요. 수급 보면 네, 금융투자가 매수 한 달 누적으로 371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기관이 왕창 샀는데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외국이 전부 다 샀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내일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많이 좀 덜어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렇지 과연 이 정도에서 그럴까? 자, 일봉을 보면 이 자꾸 거슬리는 저 아래 꼬리. 근데 결국에 21선 부근에서 끌어올려서 11선 부근에서 딱 멈췄습니다. 11선이 16만 700원인데 16만 1000원까지 딱 11선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는 16만 9,400원 2월 4일 있었던 고점 이런 자리들 16만 한 8천 7천원 정도 8천원 정도 이런 자리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아주 강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역시 이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려갔고요. 단기 순이익이 40% 넘게 늘어서 이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도 그닥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HPSP 보유 주식 처분으로 단기 순이익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HPSP 얘네가 모 회사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투자로 4,800억 벌어. 이게 1월 며칠날 나온 거더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HPSP에 투자해서 4천억 넘는 수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했다 하면서 2대 주주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곽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매도를 시작해 지난 6일 자녀 주식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평가 이익이 뭐 4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이 영업수익을 영업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으로는 남았지만 영업이익으로는 남기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아까 공시가 나온 거고요. 자,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고 한 달 누적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한미반도체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사면요. 주가가 못 갈 수가 없어요. 한 달 전에 16만 8천 원, 1월 26일에도 16만 9천 원이었는데 20만 원 넘어갔다가 이제 19만 400원까지 약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노란색 21선에 딱 지지받고 11선 부근까지 올려놓은 자리. 그럼 얘도요. 사실은 뭐 예상 가능한 자리는 결국은 20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내일은 한 2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한 22만 원 정도를 노려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이제 매출액 30% 이상 변동 공시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은 안 나왔어요. 동진 세미캠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최근 한 달간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날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사면서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금융투자 사는 거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동진세미 갬과 또 반도체 종목들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금요일날 11선 밑으로 살짝 빠지는 듯 했지만 그대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려버렸고요. 내일은 한 55,000원대 이런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샘 CNS. 네, 역시 뭐 공시는 없고요. 외국인이 계속 이제 사다가 금요일날 11만 주 덜어내면서 7%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이 샀고 개인이 많이 샀고 그리고 기타 법인이 덜어냈고, 네, 뭔가 이 수급에 좀 변동이 생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종목이 샘 CNS.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뭐 이런 공시들이 있네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작년 11월에 단기 차입금 증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사주 처분도 있고, 이 최근에 좀 이상한 공시들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뭐 반도체 쪽에 워낙에 흐름이 최근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좀 가벼우니까 경쾌하게 움직였던 건데, 일봉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움직였습니다. 6,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그냥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만에 그냥 2배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금요일날 한 번 조정이 나온 건데, 그 조정도 목요일날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1,500원 정도에다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정도가 내일도 좀 조정이 나오면 그냥 바닥일 거고요. 여기가 1,500원 정도가 올린다면 12,000원, 12,000원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11,700원 정도, 1,000원 정도 더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내일은 어쨌든 지금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잘 갈 가능성이 높아서, 뭐 물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잘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기존에 상승하던 그 추세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졌다가 지난주 후반부에 조정이 나왔던, 목요일에도 심지어 많이 올랐었어요. 금요일날 좀 조정이 나왔던 건데,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잘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지금 시장은 또 그새 또 우리가 잊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봇이 껴 있습니다. 젠슨 황의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를 막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로봇, 여기에 AI, 이 세 개의 테마가 내일 우리 증시의 가장 핵심 아마 상승 구조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이 샘 CNS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주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30분 좀 안 되게 했는데,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지금 일요일 밤이에요. 아마 영상 올려드리면은 9시 반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른 훑어보시고 이제 또 내일 장 준비하시고, 어차피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이것저것 써드리고 또 봐드리고 하겠지만, 네, 일단 빨리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